이어서 바로 금요일 순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응원하시는 분이죠. 신용환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신용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목소리가 이제 코맹맹이 소리가 안 나죠. 네, 환절기가 지나서 환절기가 지나서 이제 위험이 좀 좋아졌습니다. 어제 날씨 같은 게 거의 뭐 초여름 날씨였어요. 네, 덥더라고요. 진짜 뭐 이 밤에 가는데 야 이게 딸을 불러서 생맥주를 한잔 할까 막 이런 생각이 맞아요. 절로 날 정도로 이 저 미풍 봄바람 그 특유의 봄 냄새 아주 좋았습니다. 좋더라고요. 대한민국에 봄이 오고 있습니다. 봄이 지금 이제 오고 있다. 우리의 가슴에도 봄이 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제 뭐 대선 국면은 간 새로운 대한민국이 만들어진다라는 또 희망이 네, 있기 네.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날씨도 이렇게 네. 정말 봄이 오는구나. 그동안 생각하시는 막 것 같아요. 마음이 추웠어요. 마음도 춥고 네. 날씨도 춥고 예. 너무 힘들었는데 이제 조금씩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됐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저희가 지금 현장 모습도 좀 보여드리고 있어요. 교수님, 이게 네네. 박정훈. 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항소심이 예. 시작이 되는데 서울 고법에서 첫 항소심 이 공판 준비 기일이 열립니다. 저 다른 거는 네. 즉시항고 이런 건 다 포기하는 사람들이 항소심 저 이재명 그러게 대표에 말입니다. 대한 상고 이런 것도 빛의 속도로 하죠. 참 어이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끝까지 괴롭히겠다. 네. 이거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군사법원이죠. 네, 적어도 항소심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저희 서울 고법, 서울 고법. 일반 네, 서울 고법에서 그렇죠. 그 일반 고법으로 넘긴 네, 거죠. 1심에서 이제 네네네. 무죄가 나왔는데 이 서울 고법에까지 이제 가져와 가지고 2심까지 가고 있는 상황. 네네. 이 박정훈 대령 오게 되면 저희가 또 현장 연결해서 네. 기자회견 현장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교수님, 뭐 사실 보수 진영의 보수의 움직임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지금 한덕수 사출론도 있고, 네. 뭐 그거는 저희가 얘기하도록 하고, 예. 국민의힘 경선 8명의 후보가 지금 A조, B조, 토론조까지 편성이 돼서 오늘 또 뭐 비전 발표 이런 것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자, 조별 편성 또 8명의 주자 상황들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 듣는 도토리들 기분 나쁘시겠지만 전문 용어로 도토리 키재기라고 하는 거죠. 전문 용어로. 우리 예.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제 국민의힘 그 경선 이야기를 하면 짜증 내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들을 필요도 없는 얘기를 뭐하러 하냐고 그렇게 하시는데 예. 이유를 조금 넓은 마음으로 보시면 어쨌든 해방 이후에 대한민국 그 민주주의가 네. 좋든 싫든 양날개가 어느 정도는 균형을 맞아야 날아가는 구조로 왔습니다. 강대국 대열 사이에서 네. 진보 보수로 나뉘면서 그런 왔는데 최근에 이제 12.3 내란의 밤 많은 분들이 눈으로 직접 목도하셨고 네. 그 뒤로 날개 한쪽이 부러졌습니다. 휘어졌으면 적당히 바로잡아 쓰겠는데 아예 부러져 버렸습니다. 네. 그러면 부러진 것은 용접을 하거나 뭐 하지 않고 본드로 붙여서 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용접을 해서 쓰려도 본인들의 마음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네. 그게 되어 있지 않죠. 그러니 제가 몇 번 농담 드렸습니다만 개미를 일렬로 세우는 것보다 국민의 힘을 일렬로 세워서 새로운 대한민국, 발전하는 대한민국의 미래 목표 지점을 향해서 가는 게 훨씬 어렵겠다. 그런 차원에서 지피지기 차원에서 그들의 경선 과정부터 네. 저희와 본선에서 경쟁할 이런 어떤 그 진영 논리를 떠나서도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좀 본다는 이런 개념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자, 지금 보면은 뭐 이제 토론 배틀이 A조, B조 나눠졌는데 네네. 사실 B조에 좀 관심이 많이 네, 가요. A조는 뭐 이 멤버 구성도 그렇고 어떤 이렇게 소위 말해서 이제 각이 안 서는 거죠. 각이 안 섰다. 각이 설 때 이제 흥미가 유발이 되고 관심이 집중되는데 A조는 뭐 김문수, 안철수 뭐 이 두 후보가 눈에 띄긴 하는데 네. 정말 각을 세워서 뭔가 할 것 같지는 않고. 뭐 각이 선다면 뭐 내가 MB 아바타입니까 뭐 이런 각이 나올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윤회 이제 반대한 네. 얘기를 하면서 김문수인데 엉뚱한 소리. 이거 이 얘기 할까요, 안철수 후보가? 네네 김문수인데 그런 얘기 의외로 못 하고요.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예. 오히려 김문수 후보는 대한민국 미래를 얘기할 가능성이 있고요. 거꾸로 안철수는 기승전 이재명 대표를 얘기할 가능성이 공격을 높아요. 한다. 지금까지 보면 예. 범죄자냐 초보 정치인이냐 그래서 내가 윤석열과 단일화했다 이런 얘기를 황당한 소리를 하잖아요. 초보 네네. 운전자가 더 낫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착각인데 누구를 밟고 일어서면 뭐가 된다 이제 이런 착각이죠. 당내에서 일단 자기들이 딛고 일어서야 되는데 예. 전부 기승전 이재명. 지난주에 농담드렸지만
11분 영상의 마지막 그래서 지금은 이재명 딱 나오잖아요. 마지막 문구가. 예, 이재명. 네, 그래서 아마 그 각이 거의 안 쓸 거예요. 각이 안 서는 A조 모습. 사실 근데 B조가 관심이 많이 모아지고 있어요. 네. 지금 우리 크로스님께서도 국힘 경선 B조는 팝콘 각입니다. 나경원 대 한동훈 크크 뭐 이렇게 댓글 주셨는데. 팝콘각 플러스 예. 봉숭아 학당이라고 봉숭아 학당이 왜 폐지되는지 금방 아실 겁니다. 폐지됐는지를 금방 느끼실 수 있는. 네. 근데 이게 이제 2인 삼각도 아니고 완전히 세 분이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 있죠. 나경원, 한동훈, 홍준표. 나경원, 한동훈은 네. 비교적 가장 최근에 아. 붙은 적이 있죠. 작년 7월에 그 전당대회 할 때 그렇죠. 예. 그때 이제 뭐 자기한테 뭘 부탁했니? 빠루에 대해서 늦춰달라 부탁을 했니? 재판을 말았니? 빼달라. 예, 그 이제 얘기는 그게 했는데. 비교적 최근에 이제 접전이 한번 있었던 거고 거슬러 가면 홍준표, 나경원 아마 10년 넘었을 거예요. 그 구현 관계가 옛날 이제 원희룡, 오세훈 등등이 서울시장 나갔다 집단적으로 포기하면서 당 대표 아웃되고 뭐 그런 시점부터도 같이 이제 굉장히 안 좋게 돼서 그렇겠네요. 10년이 훨씬 네, 넘은 네. 악연들이 그러니까 각각 개별로 아. 서로 이제 얽혀 있는 관계라서 누가 누구를 공격할지 모르는 만인에 대한 투쟁처럼 아주 누가 훅 치고 들어와서 할지 모르는. 아 근데 이제 나경원 의원 지난번에는 사실 이게 한동훈 그 당시 이제 후보가 그런 얘기할 줄 몰랐던 거 아닙니까? 네네. 공개적인 토론 자리에서 그렇죠. 뭐 부탁한 거 그래서 내부 총질한다고 이제 배신자 이 했는데 그 당시부터 그때는 이제 한 세게 방 나왔죠. 먹었어요. 네. 나경원 후보가 나경원 의원이. 근데 굉장히 이번에는 당황했죠. 사실은 그때는 표정부터. 진짜 너무 맞아요. 당황해서 그 표정을 아마 다 기억하실 텐데 네네. 이번에는 나경원 의원 좀 다를 수 있다. 아마 저는 반격이 이제 반격할 거 좀 생각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윤을 정점으로 놓고 벌어지는 이제 사태였잖아요. 12.3 이후에 국민의힘의 그 분화되는 과정들이 네. 윤은 이제 상수 정점에 놓고 친윤이냐 뭐 반윤이냐 찬탄이냐 반탄이냐 해가지고 이제 벌어진 거기 때문에 네. 그 중에서 이제 완전히 왕따처럼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요번에 이제 유승민 의원 그다음에 오세훈 부추. 시장 예. 이렇게 이제 나왔을 때 일제히 오세훈 시장한테는 달려가고 물론 한동훈은 안 달려갔습니다만 유승민 의원은 마치 이제 그냥 사라진 존재처럼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 보수 패널이나 유튜버 이런 데서 네. 봐라 이 교훈을 봐라 한동훈 봐라 그러면서 계속 이제 배신자 프레임을 더 강화하고 있거든요. 강화하고 있다. 거기서 아마 나경원 의원이 할 말은 계속해서 배신자 얘기를 하겠죠. 나 아베라고 하면서 네. 본인이 이제 나베 저는 진짜 저도 나베 할 때 그냥 일본 그 저것만 아니면 뭐 이렇게 일본식 나베 네, 네. 그런 식으로만 하는 줄 알았더니 이번에 저 본인이 해결할 직접 때 얘기를 나 해줬다. 아베라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뭐 드럼통에 들어가서까지 네네. 그 뭐 짤을 영상, 그 사진을 만들어서 올리고 있는 이런 모습 보니까 이번은 나경원 의원이 뭐 확실하게 뭔가 이 이른바 극우표, 네. 강성표를 좀 받기 위한 움직임 많이 보이거든 이런 생각도 들어요. 예. 나경원 의원뿐만 아니라 예. 참 그 드럼통 옆에 빠루를 세워놨어야 되는데 본인 빠루는 빼놓고 말이야 네. 연출에 실패한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예. 본인들은 그걸 이제 자기들 내부에서는 잘한다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드럼통이 뭔지를 사실은 일반 국민은 거의 알지를 못해요. 몰라요. 어떤 특정 이미지 형상화를 했을 때 네. 딱 직관적으로 꽂히지 않는 것은 다 실패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특히 모바일 개인 미디어가 강화된 시대에는 한 번에 와닿지 않으면요 두 번, 세 번에 걸쳐서 설명이 되면 그건 끝난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저걸 연출한 사람들은 실패한 거죠. 대표적으로 예. 저 한동훈 출마할 때 뭐 얘기했어요? 서태지 서태지. 얘기했죠. 요즘 사람들은 서태지를 모릅니다. 그 차라리 이제 BTS나 그렇죠. MZ 세대에 소구하려면 예. BTS나 BTS의 노래 어떤 구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했어야 되고 그리고 정말로 젊은 사람들 감성에 네. 호소하려고 했으면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취업 일자리 창업 제가 취업 일자리 창업을 담당했지만 취업 일자리 창업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할게 잘 와닿지 않아요. 그렇지. 코인 시장, 발행 시장을 어떻게 규제를 완화하고 유통 시장을 어떻게 강화하고 이런 얘기할 때 훨씬 좋아합니다. 네. 바로바로 직관적으로 오는 거죠. 이건 탓할 게 없어요. 모바일 개인 미디어가 워낙 생활 속에 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네. 이제 나경원 의원뿐만 아니라 모든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하고 있는 공통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지금 하는 짓들과 직결되는 겁니다. 음. 체제 전쟁이라는 표현을 쓰죠. 체제 전쟁. 체제 전쟁. 그런데 어디서 기시가 만드세요? 체제 전쟁. 체제 전쟁. 나치, 히틀러.
히틀러가 앞쪽에서 이제 계속 정권을 잡고 예. 대중 선정 선동 연설을 하면서 4단계로 전체 이제 히틀러가 집권하는 걸 나눴는데 그 세 번째가 주적을 설정하고 선전 선동을 강화한다예요. 네. 주적은 당시에 이제 아리아인 독일 민족의 순수성을 강조하면서 네. 그 주적을 이제 유대인으로 설정한 거죠. 그러면서 체제 선전 선동을 강화한다. 예. 그때 등장한 사람이 우리 그 유명한 누구예요? 요제프 괴벨스. 지금 보면 당시 괴벨스는 그래도 네. 괴벨스가 잘했다는 게 아니라 대중의 심리를 철저하게 분석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 당시는 지금처럼 모바일로 여론조사도 아닌데도 네. 어쨌든 군중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봐서 어떤 단어를 던지면 저 사람들이 함성을 지른다 하는 걸 계속 분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게벨스가 한 것 중에 보면 히틀러가 우리는 다 강한 이미지만 생각하는데 굉장히 농담을 잘한 사람이에요. 게벨스가 계속 코치하기를 유머 어느 타임에는 어떤 유머가 가야 된다 이런 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 네. 심리를 아주 철저하게 분석해서 한 거죠. 그런데 이들은 지금 상대방 심리는 또는 국민 심리는 분석하지 않아요. 지금 국힘의 의원들은. 그럼 아주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예. 게벨스만큼도 연구도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분명히 게벨스가 잘했다가 아니라 네. 그런 아주 군중의 철저한 심리를 이용을 해서 나쁜 짓을 한 거죠. 그러면 지금 체제 전쟁이라고 던지는 건 일견 이게 지금 대통령 선거를 위한 어떤 전당대회를 하는 그 파이널을 정하는 건지 당 대표를 위한 자기들만의 그들만의 리그로 이 예선전을 치르는 건지 네. 딱 답이 나와 있어요. 자, 체제 전쟁의 핵심이 뭐예요? 이들이 하는 핵심이 증오의 조직화입니다. 증오를 조직화하는 거예요. 즉 기승전 이재명 말씀드렸잖아요. 오로지 기승전 이재명 자기들 이야기는 없어요. 지금 그에 아주 극명하게 대비돼서 이재명 후보가 미래를 계속 얘기하고 그렇죠. 있잖아요. 실제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행보를 네. AI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이런 쪽을 계속 보여주면서 그런 데를 방문한다든지 미래를. 하면서 그런 토크를 한다든지 네. 유발 하랄이랑 어떤 이야기를 한다든지 하면서 그렇죠. 이미지를 형상화시켜서 가슴 속에까지 각인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들은 오로지 증오만 조직화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요. 나치 히틀러나 게벨스조차도 그들의 순수성을 베이스로 해서 상대방을 공격한 거란 말이에요. 자기들은 순수하다라는 것들을 강조를 하고 일단 그걸 기초로 닦아놓고 상대를 밟겠다 이렇게 된 거란 말이죠. 군중을 그걸로 일종의 가두리에 가둬놓겠다 이렇게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전제가 틀렸잖아요. 자, 이들이 순수하게 예를 들어 기승전 이재명이나 민주당이나를 공격하려면 그 누구를 밖을 공격하려면 네. 본인들이 최소한 보수주의자다라고 한다면 보수주의자들의 순수성을 이미 그 터전을 확고히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예를 들어서 국가 국민에 대한 무한 책임 자기들이 맨날 하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노블리스 오블리주 이런 것들 네. 찾아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국민에 대한 무한 헌신 봉사 이런 건 없고 오로지 저 여론 조작해서 후보가 된다든지 뭐 뒷돈을 누가 남이 돼서 뭐를 한다든지 맨 이런 거잖아요. 지금 나와 있는 후보들 중에 보면 최소한 이거 내란 사태에 있어서 석고되지 않은 모습도 보이지 않고. 아예 없었죠. 아예 예. 단 한 명도 진정성 있게 석고되지 않은 걸 본 적이 없어요. 진정성 있게 석고되지 않다면 이렇게 인해 전술로 11명, 8명씩 나오질 않죠. 그렇죠. 진정성 있게 석고되지 예. 했다면 결론적으로 자기들도 오염돼 있는 사람들이 누가 누구에게 체제 전쟁을 선포하고 누가 누구의 증오심을 조직화하는 거냐. 네. 자기들끼리만 증오심이 조직화돼서 극우로 최종적으로 전락해서 추락하게 되어 있다. 네. 이미 스스로 봉숭아 학당으로 전락했다. 봉숭아학당으로 전락을. 시작도 전에 이미 전락해 예. 있습니다. 뭐 봉숭아학당 전락은 했지만 어쨌든 이 비조 토론은 좀 재밌을 것 같아요. 재미는 예. 있죠. 코미디 같은 팝콘 각은 분명히 팝콘각은 나옵니다. 나오는데 참 이게 우리 대한민국에 뭐 어떤 도움이 되겠느냐 이런 생각은 사실 들고. 뭐 저 기자들하고 질의응답할 때 보셨잖아요. 예. 뭐 마음에 안 드는 질문하면 홍준표 후보 이럴 거 아니에요. 예. 뭐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하고 또 이제 막 개무시할 거 아닙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어제 사실은 이 명태균 관련된 질의 네. 질문 또 이걸 또 홍준표 전 치상한테 후보한테 제 오마이뉴스 기자가 했었는데 막 삿대질하면서 그런 이재명
대표를 또 이제 공격하는 전 네. 대표를 공격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이제는 정말 새롭지도 않을 정도로 네. 황당한 모습이죠. 아, 그러면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왜 그러는지는 아주 자명하죠. 네. 참 제가 윤석열도 그렇고 윤석열 한남동에서 나올 때마다 빨간 모자 쓰고 누구 흉내 냅니까? 트럼프. 우리 네. 어렸을 때 뭐 하면 친구들한테 이렇게 장난치고 약 올릴 때 뭐라 그래요? 따라쟁이 하면서 막 약 올리고 장난쳤잖아요. 네. 스트롱맨 따라쟁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왜 어떤 기자하고 이렇게 설전처럼 하면서 그냥 확 아웃시키듯이 하고 이런 거 보셨잖아요. 그런 그리고 상황. 누구랑은 안 해 뭐 이런 거. 네. 다 따라쟁이에요. 다 따라쟁이. 근데 따라쟁이 기왕 따라하려면 좋은 걸 좀 따라서 해야죠. 지금 트럼프 지지율 어떻게 됐다가 나오지 뉴스에 네. 41% 밑으로 처졌어요. 이 처지는 속도가 역대 그 어떤 정권보다 빠르다는 거로 어제 뉴스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런 걸 왜 따라서 해요? 홍준표 이 후보가 기자들을 향해서 뭐 뉴스타파 기자한테도 그랬고 저희 뭐 오마이뉴스 기자도 그렇고 면박을 주고 뭐 네. 이제 그냥 국민들이 질문하고 싶은 거 기자들이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대신 물어보는 네네. 건데 국민한테 대하는 그 태도 그걸로 해석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맞아요. 사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고요. 자 지금 네네. 박정훈 대령이 오셨나요? 네. 네 우리 해병대 전우들과 그러네요. 또 시민사회 정보고 우리 있고. 회원분들하고 함께 서울 고법 재판정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오마이 TV를 통해서 현장 상황 생중계로 실시간으로 잠깐만요. 보고 저 계십니다. 옆에는 이준석 의원 아니에요? 이준석 의원인가요? 어. 이준석 의원 개혁신당 대선 후보죠. 이준석 의원도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뭐 이준석 항상 뭐 의원이? 박정훈 대령 이 사안에 있어서 이준석 의원이 뭐 목소리는 계속 그렇게 목소리를 냈죠. 냈는데 네. 글쎄요, 뭐 이준석 의원도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고, 자 서울 고법입니다. 서울 고법 항명 이 혐의 이걸로 인해서 이제 2심까지 가 있는 상황이고요. 1심에서 무죄가 나왔는데 또 항소심까지 이걸 끌고 갔습니다. 자 박정훈 대령이 그야말로 늠름하게 늠름하게 걷고 있습니다.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우리 시민들과 또 뒤에 김규현 변호사 모습도 보이는 것 같은데요. 함께 행진을 하고 있는 모습. 자 이제 박정훈 대령이 들어가기 전 아마 입장을 밝힐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기자회견 현장 오마이 TV를 통해서 지금 생생하게 보고 계십니다. 늠름합니다. 그야말로. 네. 자 일단은 입장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잠깐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네네. 네, 오늘 좀 출석하셔서 본인 그 대령님 본인은 현직 군인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못 하시니까 네. 이쪽 변호사님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변호사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들고 발언이 있으니까 진행 제가 네 진행해 주시면 절대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좀 앉아주세요. 어떤 분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 소개 드리고 쭉 진행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 박정훈 대령님 항명 사건 항소심 공판 준비길 이제 10시에 진행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항소심 공판이 이제 처음으로 진행이 되게 되는데요. 1심 군사법원 판결이 무죄로 판결된 이후로 국방부 검찰단에서 항소를 진행하면서 또 항소심에 이르렀습니다. 그렇지만 진실과 정의가 변하리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처음 오늘 기자회견 하는에 앞서서 처음 오늘 공판 진행함에 앞서서 몇 분 말씀 먼저 모시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 해병대 사관 총동문회에서 최기록 회장님 말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최기록 회장님. 예. 그러면은 먼저 평화통일연대 상임대표 강경민 목사님 말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로운 사람을
정의로운 사람을 핍박하는 사회는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온 백성이 진노합니다. 군사법정에서 참 바른 판단을 해주신 것은 참 감사한 일이고 당연한 일인데 또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재판이 계속된다라는 건 참 마음 아픈 일입니다. 그러나 군사재판에서 무죄를 선언한 우리 박정훈 대령을 일반 법정이 정죄할 리가 없을 겁니다. 승리할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 동료들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필승을 믿습니다. 마이크는 그쪽으로 진행하시고 저는 그냥 사회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오늘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님께서 함께 해주고 계신데요. 의원님 말씀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예, 사실 탄핵으로 윤석열 정부가 막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서 끼친 그런 사회에 대한 잘못된 영향은 아직까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 바로 오늘의 항소심 공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직까지도 재판정에 서서 국민에게 용서를 빌어야 할 사람은 떳떳하다는 자세로 나와 있고 무고한 군인은 정말 본인의 직분을 다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잡는 것이 사회 정의가 바로 서는 것이 아닐까라고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생각합니다. 이제 항소심 과정에서 또다시 한번 박정훈 대령의 무고함이 밝혀지고 윤석열 대통령의 무리함이 드러나겠지만은 그날까지 정치, 사회, 각계, 종교계까지 힘을 실어줘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태성 박정훈 대령 후원회장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정훈 대령의 오늘 재판 입장 전에 기자회견 현장 잠깐 보고 오셨는데 저희가 다른 채널로 현장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박정훈 대령은 이제 군인 신분이기 때문에 오늘 발언을 할 수가 없다. 또 이런 얘기도 들을 수가 있었는데요. 다른 채널로 함께해 주시고요. 자, 저희가 뭐 얘기를 한번 좀 이어가 볼까요? 네네. 홍준표 후보 얘기까지 좀 해봤었는데. 네. 예. 홍준표 후보가 취하고 있는 건 아까 이제 트럼프 스트롱맨 따라쟁이 그야말로 느낌이다. 흉내를 내는데 좋은 것들을 주로 차용을 해야죠. 예. 그런데 이제 대표적으로 스트롱맨의 트럼프가 트럼피즘이라고 하기도 하는 그 전제가 두 가지가 있어요. 강력한 리더십을 구축하는 거. 그러니까 그 말로만 구축되는 건 아니잖아요. 자꾸 이제 뭐 어떤 험한 말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또 한 가지가 권위주의적 접근 방식이에요. 그런데 강력한 리더십은 좋다 이거예요. 네. 근데 권위주의적 접근 방식 이런 건 따라쟁이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보면 뭐 기자분들에게 오마이도 조금 어제 서운한 정도가 아니라 진짜 뭐 도저히 뭐 해서는 안 삿대질을 되는 하고, 말들을 하고 예. 삿대질을 하고 또 어느 언론에다가는 누구는 또 찌라시라고 하고 아마 홍준표 후보도 비슷한 그런 용어들을 쓰면서 했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본인들이 이제 체제 전쟁이라는 걸 해놓고 그 다음에 어떤 권위주의적 리더십을 흉내내면서 굉장히 당내 소수의 당원들은 좋아할지 모르지만 이런 것들은 대한민국 전체 그리고 본선에 갔을 때 중도층 그러니까 대선은 포기했다라는 반증이에요. 뒤집어 보면 포기했다는 완전히 포기했다는 반증이죠. 그리고 당권에만 왜 지금 최근에 예를 들어 홍준표 후보 이런 데 사람들이 몰려요. 이미 경험이 있거든요. 이 사람이 2017년에 예선 나가서 또 후보대에서 24% 얻었다고 자랑하고 그러면서 또 바로 떨어지자마자 당권에 가서 당권 장악하고 그때 도왔던 사람들을 다 여연 원장이니 뭐 비서실장이 임명하면서 그 멤버들이 거의 다 지금 그렇게 다시 또 참여를 해서 있거든요. 그렇군요. 와, 이게 당권에 그러니까 주적도 잘못 설정되어 있고 궁극적인 타겟 소구점이 너무 다 속보인다. 누구나 예를 들어 지금 뭐 드럼통을 연출하는 황당한 나경원 후보나 홍준표 후보나 다 마찬가지로 궁극적인 타겟점이 다 단거리에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이 이 대통령 선거라고 하는 본선을 향해서 있다고 그런다면 그런 짧은 호흡으로 자기들 그 정말 한 줌도 안 될 것 같은 그 구구 세력들 지금 보세요. 한남동에 한 명도 없다고 오늘도 나왔죠.
심지어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에도 개미 새끼도 얼씬 낳는다. 소음 걱정할 필요도 없다. 나오잖아요 지금. 다 어디 갔습니까 그 사람? 벌써 이권 공동체 제가 수도 없이 강조드렸지만 예? 소위 말해서 속되게 표현해서 빨아먹을 또는 나눠먹을 떡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빛의 속도로 이들이 손절치고 자기들 간에 이제 내분으로 발전하잖아요. 네. 지금 많이들 평론가 분들이 말씀하셨겠지만 지난주에 그렇게 전광훈 세력과 함께했던 김문수 후보 지금 사실상 갈라섰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게요. 아니 그렇게 마치 거기서 맨날 예배도 드리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동안 몇 년 동안. 네. 근데 어떻게 그렇게 갈라서요? 그래서 이들의 이익 공동체적 성격은 이번에 다시 여실히 눈앞에 드러나는 네. 이권 이익이 없으면 빛의 속도로 갈라진다. 그거에 가장 지금 처절하게 쓴맛을 보고 있을 사람은 윤과 김이죠. 윤의 최근 근황이 뭐 하고 있을까요? 네. 비슷해서 뭘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정말 그 간 경변에 가까운 간 그 증세가 좀 심해지고 그 녹내장이 심해져서 거의 지금 다운이 돼 있다. 요거는 어제 제가 직접 받은 거예요. 그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멤버들 그 가까이에서 보는 멤버들이 주는 거죠. 근데 뭐 녹내장은 아마 제가 잘 모르지만 그 간 쪽에 질환이 심해지면 이제 아마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질병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국가 원수라고 대한민국을 통치하는 통치자라고 본인이 매번 강조했던 사람들이 이 지경까지 갔어요. 건강이. 주치의도 여러 명이 있는 건데 이 지경까지 갔어요. 그러면 그 안에서 3년 동안 도대체 뭘 했길래 그 지경이 됐단 말입니까? 모르겠습니다. 이제 뭐 건강 얘기도 나오곤 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제 분노하는 지점은 사실은 관저에서 일주일 동안이나 늦게 나오는 그거 가깝게는 더 나아가선 더 되돌려 보면 국정을 이렇게 망가뜨린 것에 대해서 반성은커녕 내가 이기고 돌아왔다. 내가 뭐 이겼다. 이런 개선 장군의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정신 승리로만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분명히 제가 지속적으로 강조드렸지만 잘 알고 있어요. 승패로만 재단을 하고 지는 거 자기 인생에 있어서 없었어요. 본인 스스로 없었어요. 김건희도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정을 못하는 거고 심리적으로 못 받아들이는 건 알고 있지만 본인들이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이다라는 걸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방청 촬영을 허용했죠. 그렇다 하더라도 거기서 갑자기 급선회를 못 하는 거죠. 턴을 아마 뭐 나긋나긋하게 한다든지 이런 게 안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기가 하던 방식으로 계속해서 패배를 인정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해서 소위 이제 확신범화 하고 거기다 이제 건강상의 거 지금 제가 이 건강에 대한 거를 메시지를 받고도 찝찝한 게 있어. 이래서 일종의 이제 나중에 잘못됐을 때 또 이제 뭐 지금 무슨 수술을 하러 나와야 된다는 동 뭐 있잖아요. 건강상의 이유. 자, 확신범화해서 장량 감경 받는 거 뭐 이런 거. 그래서 이 사면복권은 아예 그 틀어 막아야 되고 감경하는 것도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엄밀히. 이런 것들이 이 사람이 머리가 너무 좋다. 자기가 헌재에서 얘기할 정도로 내 머리 좋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본인이 기억력 좋다고. 그래서 기억력만 좋은 게 아니라 심하게 표현하면 잔머리도 좋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야기를 지어내고 갑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수많은 이야기들 마치 우리가 확신범 내지 본인이 어떤 상황을 몰라서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거 이거 다 속으면 안 돼요. 다 알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 유리하게. 그 부분은 항상 우리가 명심하고 봐야 됩니다. 김건희 마찬가지예요. 통화할 때 거침없이 말하잖아요. 거침없이 말하는 사이사이에 계속 컴퓨터 돌아가는 소리가 들려요. 계산을 다 하고 하는 발언들이죠. 뭐 이제 건강 얘기 우리 교수님께서 얻은 그 정보에 따라서 말씀 좀 해주셨지만 그게 건강이 나쁘니까 참 뭐 술 많이 마셨나 보다.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 나중에 향후에 법정 구속이 되든 간에 아니면 다른 사안에 있어서 구속영장 뭐 이런 걸 청구해서 정말 구속이 또 되면 그때 또 정말 몸이 안 좋다는 얘기가 또 계속해서 흘러나올 수가 있다. 명태균 씨가 구속돼 있을 때 계속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다리 수술해야 된다, 다리 수술해야 된다 하면 또 사람이 인간적인 부분은 또 어찌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또 불쌍해 보이기도 할 때도 있고 막 있잖아요, 심리적으로. 그리고 그런 것들이 지금 조중동에 이런 것들을 보면 또 밖에서 막 빌드업해서 전직 대통령을
건강에 저기하게 하면 되느냐 뭐 예를 들어서 구속이 됐다 했을 때 그런 여론들 황당해질 수 있죠. 그렇게 보면 천일 넘게 있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억울하겠죠. 황당한 저기를 나중에라도 본다면. 절대 이 윤석열에 대한 향후 이제 법적인 동정도 안 됩니다. 절대로 네. 안 됩니다. 엊그제 생중계를 못해서 사면 안 된다. 저희가 말로만 들었지만 법정에서 이야기 들었잖아요. 아마 지기현 판사가 엄청 지기웠을 거예요. 제가 1시간 얘기하면 50분 얘기한다 그랬고 이동훈 씨는 59분 얘기한다 그랬는데 네. 무려 93분을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얼마나 지기현 판사가 지기웠겠어요. 지기현 판사가 지기현. 그래서 지겨워서 중간에 그만둘지도 모른다. 아 이거 못 듣겠다 그러면서 아마 주변에 이제 여러 괴로움도 토로한 것으로 여러 얘기들이 들리죠. 이분이 뭐 술도 즐기고 주변 사람들하고 본인이 인터뷰에 나온 내용도 있잖아요. 웅변학원을 다녔더니 처음에 너무 내성적이고 수줍어서 어머니가 웅변학원을 보냈더니 그 부작용으로 너무 많은 말을 하게 돼서 입 다물고 저 수양하라 그래서 서예학원을 보내서 서예학원을 6년을 다녔다는 분 아니에요. 글쎄요. 자, 근데 지금 관저에 있을 때 일주일 동안 네. 수돗물을 어마어마하게 썼다. 이거 지금 이제 보도를 통해 저희가 확인했었는데 대통령실에서는 또 반박을 하더라고요. 네. 이거 다 그러니까 경호원들까지 다 쓴 걸 합쳤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나온 것이지 이게 사람 대비해서는 많이 쓴 것도 아니다. 통상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비포 애프터를 밝혀야 되겠죠. 비포 애프터. 지금 일주일치만 이제 김영환 의원실에서 오픈을 네. 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지금 그 말이 맞다면 1월 3일경 체포 시도하기 그 직전부터 경호관들이 대거 그 안에 들어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평상시는 그만큼 많이 들어갈 일이 없잖아요. 한남동 공관에. 그렇죠. 외곽 경비나 하고 다 그런 거지. 그렇다고 보면 그 날짜쯤에도 이 정도 양이 썼다 그러면 말이 맞을 것이고 왜냐하면 그때부터 한 뭐 200명 이상으로 들어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대통령 공관이 있고 그 밑에 이제 국방장관 공관에서 식당 뭐 이런 데서 이제 같이 쓰고 막 했다는 거 아니에요. 합숙하듯이.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한 200여 명이 샤워를 하고 뭐 했다 그러면 일면 그 물의 사용량에 대해서는 해명이 될 수 있겠어요. 그게 옳다가 아니라. 그쯤부터 그러면 지속적으로 거의 비슷하다 그러면 뭐 그 말이 맞을 것이고 네. 그게 아니라 그런다면 이제 많은 지금 이제 세간에 나오고 있는 꼭 호사가뿐만 아니라 합리적 의심이죠. 어떤 의심입니까? 어떤 뭐 약을 씻어냈다 또는 향에 무속적인 거를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네. 어떻겠다. 그 다음에 어떤 불법 시설물들이 있었다는 게 이제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뭐 스크린 골프장 이런 거 다 부인했다가 이제 나중엔 다 이제 뭐 그렇게 공개가 된 거지만, 네. 또는 뭐 흰옥기탕을 어떻게 했다 이런 걸 부수려면 분진이 먼지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먼지 공사장에도 보면 계속 호수로 물 뿌리고 있잖아요. 맞아요. 공사할 때. 네, 물 계속 뿌리는 경우가 있죠. 분진이나 이런 것들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뿌리는 물. 네. 그래서 누가 농담으로 그러더라고요. 지금 한남동 저 밑에 물 흘러가는 쪽에 그걸 시료를 채취하려고 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졌다는 거예요. 물에 뭐 어떤 성분 떠내려가나 보려고. 네. 근데 제가 사진 하나 저 기사 하나를 보내드렸는데 네. 그 사진 지도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그 이게 이제 전국 하수도 예, 작년도 뉴스 마약류 검출 관련된 전국에서 4년 연속으로 마약류 검출이 계속 늘고 있다는 거예요. 하수도에서 검출하는 게. 그런데 서울 경기가 확실히 인구가 많으니까 더 집중돼 있긴 하겠죠. 저 그래프를 보면 완전 빨강색이잖아요. 네. 네 가지 그 필로폰 줄고 코카인이 늘었다. 필로폰, 코카인 전부 합성 마약들입니다. 합성 화약 마약들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대마 이런 거는 이제 천연 마약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최근에 이제 그 예를 들어서 메스 암페타민 이런 류의 합성 마약인데 이 우리가 마약인지도 모르고 막 하는 그런 것들도 있어요. 마약 중에도 보시면 향정신성이 있고 아닌 것도 있고요. 이게 형법 수업 들어가면 다 배워요. 그런 것들도. 네. 제가 대학 다닐 때도 배우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신종 마약들이 엄청나게 코카인류의 신종 마약들이 엄청나게 늘었다라고 봐야 되겠죠. 저런 것들을 뭐 희석하려면 엄청난 다량의 물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다 보니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여러 의심을 하게 된 거겠죠. 네. 물론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은 뭐 대통령실에서 이제 그렇게 밝혔지만 명확하게 이제 분석이 될 때까지는 봐야 되겠죠. 이런 논의를 우리가 이런 의심을 하는 자체가 비극이죠. 그렇죠. 누가 자초했어요?
계속해서 본인들이 여러 가지 황당한 말도 안 되는 저기들을 하다 보니까 또 심지어 공관에 뭐 어떤 여자가 있다. 그러면 그거 뭐 본인이 부인했지만 부인을 했으면 공적 기관인 경찰에서 그거를 감사원에다가 감사 청구를 왜 해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지금 이 무속 정권부터 해가지고 그런 의혹 또 사실은 뭐 꿈 얘기가 많은 영향을 미쳤다라는 것도 네. 우리가 좀 확인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아니 꿈 얘기 제가 이제 네. 예를 들어서 지금 한덕수 총리만 해도 무속 공동체라고 박지원 의원이 이제 말씀드렸고 네. 정말 황당한 게 그게 아예 기사화돼서 나와 있잖아요. 2014년 8월 11일자 네. 조선일보 조용헌 살롱 그 칼럼에 보시면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 거기에 한 4,000m 넘는 산이 있어요. 이 설산이 있어요. 네. 말레이시아 다 더운 나라라고 알고 있는데 안 그래요. 그 4,000m 넘는 산이 있고 눈도 내리는 아주 그런 명산이 있어요. 그 정상에 올라갔는데 헬기가 떠서 헬기에서 권총으로 사격을 해서 자기들이 맞았다. 그래서 그 꿈을 갖고 영발도사라고요. 역삼동에서 계셨던 분인데 네. 지금은 돌아가셨답니다. 제가 다른 기자분한테 영발도사가 누굽니까 물어봤어요. 무속에 해박한 기자분한테. 그랬더니 역삼동에서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돌아가셨다. 라고 하면서 재미난 얘기도 해줘요. 그 네. 한덕수 총리 그 사모 최하영 여사 화가시죠. 이분이 이제 주로 저기 하는 분들이 역술인들이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니다라는 또 재미난 얘기를 해줘요. 그런데 거기에서 본인이 이제 이런 꿈 얘기를 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됐다. 제가 그 기사 말고 또 있더라고요. 2012년 8월 14일자 매경 이코노미는 아예 사파로요. 네. 그 꿈 얘기 권총 쏘는 그림이 그림으로 있어요. 사파에 아예. 제가 저 작가님께 보내드렸어요. 예. 그리고 그보다 서울신문의 인터뷰에서 아주 놀라운 게 나와요. 화가시잖아요. 네. 다 풍경화를 그리는 거예요. 이 화가라는 것도 널리 알려진 건 뭐 때문에 알려졌어요? 총리 인사청문회 할 때 의원들이 질문하잖아요. 어느 그룹이 그 맞아요. 여사 최하영 여사 그림을 얼마에 사줬다. 이거 너무 황당하게 고가매입 아니냐 뭐 이런 유에. 근데 뭐 그림 가치를 정가를 알 수가 없는 거니까 이 추상적 가치니까 그걸 하면서 서울신문 기자가 이제 그걸 질문을 했죠. 왜 풍경만 그리십니까? 인물은 왜 없습니까? 하니까 네. 내가 사람 얼굴을 보고 그리다 보면 그 사람의 미래가 다 보이고 그래서 내가 사람 그리지 않는다는 식의 말을 해요. 이 서울신문에 나와 있어요. 무섭잖아요. 무섭네요. 그러니까 예. 단순 무속 공동체라고 말하는 이게 기시감이 딱 드는 거 있잖아요. 네. 김건희가 저 서울의 소리 기자와 통화할 때 내가 무당보다 더 내가 더 잘 맞춘다는 식의 어떤 말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 황당하다. 국민들에게 아마 나중에 영화 만들어지면 그 선덕여왕 미실 뭐 이런 거 이도 안 났을 거예요. 네. 정말. 자, 이지숙님이 내내 그러네 박 기자님 무성의한 리액션 이렇게 댓글을 주셨는데 무성의한 리액션이 아니고요. 제가 잘 듣고 맞습니다. 제 얘기하는 것보다 신용환 교수님의 얘기를 듣는 시간이기 때문에 예, 감사드리죠. 예, 제가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예, 이지숙님이 혹시 오해하셨을까봐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제 그렇게 한덕수 차출론이 정말 뜨겁게 달아오르고 그리고 어제 나왔던 일부 여론조사 같은 경우는 한덕수가 더 위에 있어요. 김문수가 더 위에 네.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한덕수 총리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네네. 헌재가 이번 결정되는 거 보니까 한덕수의 거품이 이제 꺼질 것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자, 여론조사로만 보면 어제 그제 계속해서 지금 빌드업을 세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빌드업 그리고 가스라이팅을 대중들 지금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엊그제 발표된 것 중에 여론조사 공정 등등에서 데일리안이라는 데서 네, 발표하는 거에 보시면 저희도 어제 봤었는데 무당층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요게 이제 아주 교묘하게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예요. 무당층. 예, 최근에 갤럽에서도 무당층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네. 여러분들이 전화 여론조사를 받을 때 자, 중도층과 무당층은 다른 거예요. 이들이 이걸 혼용해서 쓰는데 겉으로 무당층이라고 써버려요. 중도층이라는 건 뭐예요? 사안별로 자기가 사리 판단을 해서 그쪽으로 자기가 더 선호하거나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고요. 무당층은 아예 관심이 없다예요. 그렇죠. 빠지는 거예요. 네. 중도층이라 그래서 투표를 포기한다. 이건 아니잖아요. 이퀄은 아니잖아요. 무당층은 상당수가 투표를 포기를 해요. 달라요.
네. 그런데 지금 그 여론조사에 보시면 무당층이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무당층만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붙었다 하고 이제 계속 빌드업을 하면서 네. 보수 유튜버들이 지금 깽가리를 치고 있습니다. 붙었다. 32대 30인가로 붙어 있을 거예요, 대략. 네. 그 조사에 데일리한 거하고 공정하고 한 공정이 거예요. 어제 나왔던 겁니다. 네. 의미가 없습니다. 중도층이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탄핵을 시켜야 된다를 70%를 했던 중도층이 과연 저렇게 붙게 만드느냐. 자, 보십시오. 데일리안 무당층 심층 조사라고 해서 어제 내놓은 네네. 그 내용인데 삼자 대결을 이제 가정해 놓고 이제 한 거예요. 32대 30 나와 있죠. 예. 그 저걸 보고 아마 이제 보수 진영에서는 네. 한덕수인가 보다 이런 네. 생각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여론조사는 결정적으로 하자가 있는 여론조사입니다. 총량이 나와야 되잖아요. 총량이. 전체 총량이 안 나와 있어요. 저렇게만 나와 있어요. 전체 질문하고 내용 모르겠습니다. 오늘 추가적으로 그 선관위 사이트에 올려놓을지 모르겠는데 어제 제가 확인한 걸로는 전체 총량이 나와 있어요. 네. 어느 게 100이다가 없어요. 그래요? 저 이거는- 도하면 60뭐밖에 안 되잖아요. 70이 안 되잖아요. 70 정도 되겠네요, 대략. 이건 저희가 조금 이따가 김봉신 메타보이스 한번 부대표한테 좀 질문 좀 예, 해주세요. 전문가시니까. 최고 전문가시니까 한번 그 왜 총량이 없는지. 예. 그러면 합계가 안 맞기도 하고요. 아. 왜냐하면 저걸 비율별로 늘려볼 수도 있고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그런 게 안 돼요. 이 조사로 요것만 놓고 보면 제가 일부러 어제 선관위 사이트에 들어가서 봤어요. 어제 이따 보도록 하고 네네. 한덕수 그러면은 어떻게 할 걸로 보이세요? 그래서 네. 지금 이제 대통령실에는 여의도에서 나간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총리실에도 여의도 출신이 많아요. 핵심 참모들 중에 정무직 가운데에서 네. 반기문하고 자꾸 비교를 하는데 반기문 반기문. 사무총장 때는 외교 그러니까 여의도를 잘 모르는 즉 정치 정무적인 맞아요. 감각이 상대적으로는 좀 부족한 유엔 이 사무총장 여의도 정치의 마치고. 정무적인 게 떨어지는 분들이 좌우에 포진돼 있어서 뭐 하루에 얼마 들어간다며 하면서 이제 바로 드롭을 하는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거랑 분명히 확연히 다릅니다. 또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 대선에 떨어져도 당권을 가지고 했을 때 내년도에 지선에 나갈 사람들이 대통령실과 총리실에 많아요. 그러면 이들이 앞에 누군가는 말을 뛰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 중심에 세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시 한덕수 총리로 돌아가 보면 재반 여건이 다 갖추어져서 자기가 옥립되고 꽃가마를 탈 정도가 아니다라고 했을 때 과연 이 사람이 결정적으로 나올 수 있느냐. 또 한 가지 어제 조금 마음이 흔들렸을 수 있어요. 뭐 그걸 다 믿고 흔들린 건 아닐 텐데 예. 어제 갑자기 뜬금없는 메시지 많이 보셨죠. 밭 해가지고 젊은 변호사라는 사람 배모 변호사라는 사람이 네. 그 5명 중에는 보니까 이제 기자들이 얘기해 주는데 김계리 변호사도 있었다고 그래요. 그 5명 기자회견 하겠다. 윤어게인 자세히 보시면 윤 어게인이 아니에요. 뭐라고 돼 철자가 틀려서 AGAIN이 아니라 AGAIAN 네. 어기안인지 어지안인지 농담입니다만 윤 어게인이라고 이제 신당 창당을 한다. 기자회견을 오늘 뭐 오후에 한다. 하다가 저도 이제 거기 그 대화방에 초대해서 들어갔었는데 난리가 났었습니다. 아하. 거기서 이거 강제로 손목 잡혀서 끌려가셨구나. 저도 왜 불렀는지 모르겠어요. 뉴스타파 기자님만 손목 잡혀 끌려간 줄 알았더니 우리 저도 박정우 기자님도 끌려가셨구나. 그런데 네. 그들이 취소를 하면서 맞아요. 해명의 글을 보낸 게 더 문제인 거예요. 그 해명의 글에 보시면 재미난 대목이 여러 개 나오죠. 윤석열 대통령님을 뭐 여러 차례 만나서 했고 그 해명 취소의 글을 올린 사람도 자기도 3번을 만나서 이렇게 했다. 윤석열 정신을 살려서 청년들이 잘 이끌어주기를 바란다. 그렇게 되면 내가 네. 아버지처럼 내가 감싸 안고 계속 응원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취소의 글에 따르면 네. 해명 글에 따르면 신당 창당을 하라고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게 도대체가 이게 뭔가 김문수를 민다 했다가 한덕수를 민다 했다가 또 윤어게인당을 그러면 윤어게인이라는 걸 승인했다는 얘기는 하라고 했다는 얘기는 본인의 언젠가는 가담할 수도 있다. 그렇네. 가능성을 미리 열어놓는 거잖아요. 제가 그래서 처음부터 말씀드렸듯이 이들이 인해 전술을 쓰고 하는 것도 사형 아닌 무기징역이에요. 네. 해볼 수 있는 방법은 다 한다. 좀 뭐 아주 심하게 표현하면 발악하는 수준으로 다 해볼 수 있다. 모든 것들을 다 대입해보고
1말이라도 가능성이 있는 거에는 배팅을 한다. 네. 그래야 자기들 사면복권이 이 사람들은 목적이잖아요. 뭐 무죄로 나온다는 거 자기들도 믿지 않고요. 그냥 쇼하는 거고 그건 지지층을 향해서. 그래 다 해보는데 이도 여의치 않고 저도 여의치 않고 어제 그거 나오면서 이제 반발이 어마어마하게 나왔는데 사실은 윤이나 그 핵심 참모들은 쏙 빠지고 싶었겠죠. 그런데 또 철없이 그들 입장에서 철없이 이 젊은 변호사가 취소한 해명글이라고 했는데 자세히 썼어요. 굉장히 길게 썼어요. 거기에 단초가 다 나와 있어. 그러면 네. 한덕수 총리 입장에서 이게 뭐지? 나를 진짜 미는 건 맞나? 그렇네. 난가하다가 이제 옆에서 난가병이 이제 마지막 난해까지 갔는데 아하. 옆에서 이거 그러면 난해를 확증해 줄 수 있는 사람, 인증해 네. 줄 수 있는 사람이 이거 뭐 헷갈리네. 제 결론은 이렇습니다. 본인들 의지도 강하고요. 지금 대관 업무하고 있는 분으로부터 들은 첩보 사항으로는 네. 4월 말 28, 29, 30 경에 미국을 방문하려고 굉장히 바쁘게 뭔가를 움직이고 있다. 그런 움직임이 보인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지금 앞에 이제 산자부 장관 가 있고 네. 또 뭐 경제부 총리 뭐 가서 뭐 하고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보수 언론들이 갑자기 오늘 아침부터 이런 거를 사설로 막 실어요. 미국과의 네. 협상 가로막는 민주당 이재명 과연 어느 나라 사람이냐 뭐 이런 식의 이제 칼럼들이 막 나와요. 빌드업을 하는 거죠. 계속해서. 그래서 끝까지 보고 제가 볼 때는 4월 30날쯤에 만약에 확실한 자기들 기준에 통상 외교적 성과가 있으면 출마를 할 것이고 네. 거기서 자기들이 원하는 만큼 안 됐다. 물론 자기들이 원하는 게 국민이 원하는 거랑 달라요. 분명히. 국민들은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지금 임시로 대행이 왜 그 중차대한 그렇죠. 특히 알래스카 LNG 이런 거 62조짜리 네. 이런 것들을 왜 자기가 하려고 하느냐. 그리고 통상에 대한 것도 90일이면 자기가 그만둬도 한 45일 가까이 남는데 왜 본인이 하려고 하냐 이거잖아요. 그런데 자기들 기준으로 어느 정도 마음에 드는 결과가 나오면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못한다. 즉 옆에서 떠미는데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최종적으로 못 나올 가능성이 그러니까 옆에서는 다 재반 여건을 미는데 나올 수 있는 여건은 저는 이거라고 봐요. 국힘에서 네. 위성정당 형태도 좋으니 예를 들어서 20여 명이 떨어져 나와서 정당을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하고 국힘 의원들이 나와서 만들었다. 그러면 출마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못합니다. 현실이 쉽지 않습니다. 돈 문제가 있습니다. 돈 문제. 결국 돈 문제 때문에. 만약에 나중에 단일화를 해서 들어간다. 이제 이 케이스가 있겠죠. 마지막 뭐 카드라고 하면 네. 날짜상으로 정말 모든 게 다 만만치 않아요. 모든 일이 딱딱 자기들이 예상한 대로 다 맞아 떨어질 때 가능한 얘기들이에요. 계산해 보시면 그만두는 날짜가 5월 2일이죠. 자, 미국 가서 통상 어떤 협상을 해서 사인 받아 온다고 해도 빨라봐야 4월 말이래요. 성과가 정말 좋을 때 딱 5월 2일 날 사표 내고 나가서 5월 3일 날 국힘 후보 결정되잖아요. 네. 그러면 그때 후다닥 해서 5월 10일 날이 등록일일 거려 아마 마지막 날일 거려. 예. 모든 이게 톱니바퀴가 다 맞아 떨어질 때 나오는 건데 한두 개라도 안 맞아 떨어지면 이 사람은 중간에 바보 되고 낙마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제 이제 여론조사에 66%가 MBS 조사에 반대다. NBS 조사에 예. 더군다나 거기에서 중도층이 73%가 반대다. 충격 좀 받았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강력하게 뭐 이완규를 밀고 이렇게 스트롱맨처럼 나도 흉내 좀 내고 네.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고 국힘 쪽도 지지하겠지 했는데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중도층을 본 게 뭐예요? 양극단으로 갈라져 있다 보니까 중도층이 옳다가 아니라 네. 과연 일반적인 사람들은 어찌 생각할까? 양극단이 아니더라도 이걸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들이 73%나 옳지 못하다. 심판인데 매수됐거나 오염된 심판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 심판복을 벗고 자기가 자꾸 링 위로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거에 대해서 다수의 국민들은 아니다. 당신은 우리가 잠시 당신이 좋아서 이 심판 지휘를 맡긴 게 아니다. 잠시 이 과도기에 또 바꾸고 이 혼란상 때문에 네. 잠시 기다리는 거니까 너 끝까지 심판해라 당신. 요런 거잖아요 지금. 그게 국민들의 뜻인데 이것까지 나왔는데 한덕수가 과연 어떤 결정을 할 것이냐. 제가 이제 지금 상황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다. 뭐냐면 모멘텀을 못 만드니까
자, 만약에 이완규 씨가 통과됐으면 그걸로 모멘텀으로 딱 사표 내고 나오겠죠. 봐라, 내가 옳았다 하면서 딱 모멘텀이 됐겠죠. 그리고 탄핵당했으면. 네, 탄핵 당했으면 네. 큰 모멘텀이 하나 꺾였어요. 그러면 남은 모멘텀이 뭐냐면 이거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아니라 네. 실제로 이완규 씨가 나오기 한 열흘 전쯤부터 이완규 씨께 만약에 탄핵이 되면 받아들여지면 봐, 내가 성과를 냈다고 사표 내고 나오려고 한 거예요, 실제로. 탄핵을 안 당했으면. 그런데 지금 이제 헌재에서 헌재에서 가처분 일종의 이제 인용했어요. 가처분이 인용이 돼 버리니까 자기 네. 성과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모멘텀을 만드는 게 이미 열흘 전쯤에 나온 게 미국 가서 성과 내고 그걸로 모멘텀을 만들어서 어거지로 나온다 이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난갑병에서 이제 나가고 싶은 이제 병이 이제 세진 건데 손자병법의 최고의 그 전쟁의 전술이 뭐라 그래요? 칼집에서 칼을 꺼내지 않고 이기는 거, 즉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거. 네. 사자성어로 8구절이 딱 나와요. 손자병법에 보면. 그런데 그보다 더 좋은 전술이 있죠. 네. 약 올려서 배 아파 죽게 만드는 거. 그러니까 지금 못 나오게 계속 민주당에서 처음에 다들 우리 네. 빨리 탄핵해야 된다 했는데 제발 탄핵 좀 시켜주세요 하고 있었잖아요. 이완규 건으로 해서 탄핵. 근데 계속 약 올려서 결국은 시간이 지나서 배 아파서 떼굴떼굴 구르다가 못 나오게 하는 지금 거기까지 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덕수 대행의 뭐 행보도 저희가 지켜보겠지만은 뭐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면서 이게 진짜로 아주 중요한 말씀 주셨어요. 역사를 늘여놓고 봤을 때 과연 지금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에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 네. 정말 한심하죠. 한 가지만 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민주주의는 룰 오브 로예요. 법에 의한 지배. 이거는 헌법을 관통하는 기본 정신이에요. 네. 그런데 이들은 자기적으로 법을 가지고 민주주의를 가장해서 법을 갖고 유린하면서 하는 지배. 룰 바이 로를 한 거예요. 지금 윤석열이 한 건 룰 바이 로입니다. 룰 오브 로가 아니고 룰 바이 로죠. 즉 이건 문민 통치를 가장한 독재를 한 거잖아요. 쿠데타를 한 거잖아요. 친위 쿠데타를 한 거. 예. 그래서 이들이 결코 어떤 보수주의자다 뭐다 그 어떤 가치도 맞지 않는다. 룰 오브 로를 민주주의의 가장 근본을 실천하지 않는 집단이다. 네. 거기에 꼭두각시 마리오네트 그 인형처럼 움직이고 있는 사람이 한덕수 내란 대행이라는 걸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